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차, 모닝이 있고 B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형차인 제네시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분들은 이 마음속에 어떤 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남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애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고 바라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성향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거나 혹은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성격적으로 이런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이 MMPI 성격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번 HY 척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성격적인 요인 외에도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관계나 사랑, 애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과거에는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이런 애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사회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데이트 같은 건 당연히 못 하겠죠. 결혼했으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만날 여가 시간을 활용할 그런 시간조차 많이 없어지게 돼요. 사회 활동 자체가 부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받을 확률이 같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는 내 입맛에 맞는 친구들을 옆에 많이 뒀었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애정을 듬뿍 주는 친구들이 내 옆에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재풀도 내가 친구로 고를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나랑 동등한 위치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관계에 있어서 강제성이 부여가 되죠. 내가 좋든 싫든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나를 좋아해 준 사람도 분명히 만나겠지만 나를 싫어해 줄 사람을 만날 확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변한 환경도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내가 사랑과 애정을 받을 확률을 줄어들게 만들겠죠. 이런 변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사랑을 덜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캐치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뭐 갑자기 공허한 감정을 느낀다던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가 이러면서 허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노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한다던가, 혹은 화장을 화려하게 한다던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직장 동료한테 괜히 친한 척을 한다던가, 잘 보이고 싶어 한다던가, 혹은 뭐 내가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친구들을 만나자고 쪼른다던가, 어떻게 보면은 다 내가 무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보상 전략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에는 잘못된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 남들이 다시 나한테 애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요런 전제가 잘못된 전제예요. 물론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는 좋은 거긴 하죠. 그런데 이 깔려있는 전제가 잘못돼서 그 해결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임시방편의 해결책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막 얼굴 보자고 쪼르고 막 갑자기 직장 동료한테 잘해주고 이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사랑을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무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타인을 컨트롤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나 아닌 사람을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른 사람, 타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타인,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내가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남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까지 돼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될까요?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동차가 한 대씩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차, 모닝이 있고 B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형차인 제네시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분들은 이 마음속에 어떤 차가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경차인 모닝이 여기 있겠지,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분들은 이 마음속에 제네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B예요, B.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모닝에 비해서 연료도 더 많이 먹고 기름 연료통도 더 훨씬 커요. 여기서 기름, 연료는 뭐겠어요? 사랑, 관심, 애정 이런 게 다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네시스는 이 사랑, 기름을 먹는 연료통이 모닝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래서 엔간한 기름, 엔간한 사랑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 모닝은 10만큼의 사랑으로도 나 사랑받고 있어, 내가 받고 있는 관심은 충분해, 이렇게 느끼는데 제네시스는 20은 받아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네시스는 모닝에 비해서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름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모닝이 20km 갈 거리를 제네시스는 10k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B는 사랑을 굉장히 빨리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 부족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제네시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름을 넣을 돈이 없거든. 차량을 유지할 돈이 옛날에 비해서 없어졌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애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기름값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가오를 잡는다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면서까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거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긴 하지만 모닝으로 갈아타는 게 나한테 더 합리적인 일이죠. 물론 차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그 차를 몰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주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차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나를 더 화려하게 가꾸고 친구한테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애정과 관심의 목표치를 다운시키는 게 별로 이렇게 나한테 기분 좋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심리치료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직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하고 직면하고, 그러니까 고통하고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싸우면 아프죠. 그래서 환자들이 보통 이렇게 직면하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 선생님이 본인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나는 정말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한테 가서 님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님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직면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직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기 싫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치료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고생스러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직면을 못하고 나 그냥 계속 나는 내가 제일 잘났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치료가 되겠어요? 치료가 진행이 전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직면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나를 좀 어떻게 고쳐봐야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차를 다른 차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직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80%는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20%는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아까 말했듯이 뭐 친구에 대한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애인에 대한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20%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한 5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친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 합쳐서 10의 사랑을 주는 친구 5명보다 나한테 다 합쳐서 20의 사랑을 주는 지금 친구 2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 지금 있는 애들한테나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방금 만들어낸 심플한 예시라서 조금 별로 마음에 드는 예시는 아닌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요딴 방향으로 생각의 흐름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느낌 충분히 잡으셨죠? 못 잡으셨으면 댓글로 질문하세요. 제가 AS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잡았었으면 좋겠어. 그럼 잡으셨으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